자, 포인트 나눠준 것 중에 126쪽.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평형 이동이라는 게 나와요. 평형 이동. 자, 가역 반응이야. 전부 다 비가역 반응이 아니고 가역 반응에서 화학 평형에 도달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전반응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전반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 화학 평형. 실제로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전반응 역반응이.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조건들을 변화시키면 이 평형이 깨져요. 어떤 조건들을 변화시킬 거냐면 농도가 쉽게 얘기해서 물질의 양 얼마나 진하냐,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들을 변화를 시켜요. 그러면 평형 상태에서 평형이 깨져요. 평형이 그냥 깨진다 그래서 평형이 깨져버려요. 그럼 너네 자연의 현상들은 평형을 자꾸 유지하려고 할까? 평형을 깨뜨리려고 할까? 자연의 현상들은 깨뜨리려고 그래? 유지하려고 그래? 어떤 게 더 안정하니? 평형이 안정하니? 평형이 깨진 게 안정하니? 평형이 안정하지, 그치? 그래서 자연의 상태는 자꾸 평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변해가요. 그러면 어떤 조건들을 변화시켜서 평형이 깨졌단 말이야.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평형을, 화학 평형을 만들게 돼요. 이게 평형 이동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화학 평형 상태였는데 평형이 깨져버렸으니까 다시 새로운 평형으로 이동을 했다. 됐나? 그래서 요거 세 가지까지 배우면은 이게 끝나요. 끝나는데 그럼 맨 처음에 농도부터 한번 보자.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제목을 농도 변화와 평형 이동. 요거는 간단해. 뭐 예로 하나 들어보자. 거기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 되는 반응이 나오네. 자, 질소, 수소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전부 다 기체예요. 개수 맞추면 여기 2죠. 아니지. 이게 3이지. 우리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 1, 3, 2. 그래. 이렇게 되지, 그치? 개수 다 맞지? 이게 화학 반응식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가역 반응이라고 했어. 그럼 정반응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 역반응도 일어나요. 그래서 얘가 충분하게 시간을 두면은 나중에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무슨 상태가 돼버려? 화학 평형 상태가 도달을 할 거란 말이야. 화학 평형 상태가 도달을 하면은 일정한 온도가 있어. 온도만 안 바뀌면은 K가 뭐지? 평형상수, 그치? 평형상수. 아까 K로 쓴다 그랬잖아. 평형상수 값이 어때? 어떤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죠. 평형상수를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니? 온도밖에 없다 그랬어. 온도가 바뀌면 이 반응에서 평형상수 값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거기 얘를 평형상수를 안 나왔나? 평형상수 값은 안 나왔다. 자,
그러면 보자. 거기에다가 지금 그래프 위에 보면은 그래프 위에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래프 위에 뭐라고 써 있어? 그림은 강철 용기에 요 반응이 평형에 도달한 후 누구를 첨가해야 돼? 질소를 첨가해야 돼요. 얘를 지금 평형 상태인데 얘를 더 첨가를 했어. 얘를 첨가를 하면 질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 농도가 증가하겠지, 그치? 그럼 평형 상태인데 질소가 갑자기 많아졌어. 질소 농도가 증가해버렸어. 그럼 평형이 어떻게 되냐면 깨져버려. 응? 안정한 상태인데 얘를 더 넣어버리면 깨져버려. 그러면 자연의 무슨 반응이나 현상들은 다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평형을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어떻게 도달하냐면 잘 봐. 안정한 평형 상태에서 얘가 갑자기 많아졌지, 그치? 그럼 얘가 갑자기 많아지면 얘를 어떻게 하는 쪽으로? 더 많아지는 쪽으로 아니면 줄이는 쪽으로? 어느 쪽으로 반응이지? 더 많아지는 쪽으로? 야, 니네 봐봐. 여기 시소가 있어. 쉽게 생각해서. 시소가 있는데 여기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대. 네? 평형을 이루고 있대.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렸어. 그럼 이리로 내려가니까 평형이 깨지지. 그럼 얘 때문에 깨진 거 아니야? 올린 것 때문에, 그치? 그럼 이쪽에다 더 넣어야 돼? 아니면 얘를 빼버려야 돼? 빼버려야지 다시 평형이 돼. 그치? 이해갔나? 그래서 질소를 첨가를 하면은 얘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평형이 깨져버렸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 늘리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반응이지. 응? 그럼 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반응을 해야 될까? 역반응을 해야 될까? 얘가 막 늘어났어. 그럼 얘를 줄여야 돼. 없애려고 그래. 없앨 수는 없지만, 그치? 얘를 줄여야 돼. 그럼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돼? 정반응하면 어떻게 돼? 정반응하면 얘가 얘랑 반응해서 얘가 돼버리지. 그럼 질소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역반응을 하면 얘가 분해돼서 다 질소가 더 생겨버리지. 그치?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다 정리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질소를 첨가. 그러니까 질소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질소를 첨가하면 질소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질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를 줄이려고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역반응보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방향으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수소를 첨가하면 어떻게 될까? 수소가 많아졌지. 그럼 평형이 깨져요. 그럼 수소를 줄여야 되겠지.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그렇지, 정반응이지. 얘를 줄여야 되니까 암모니아를 바꿔야죠. 그럼 선생님이 화학평형인데 암모니아를 더 첨가했어. 그럼 정반응 아니면 역반응? 어떤 게 더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지 얘가 줄면서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돼. 이해됐나? 그럼 거꾸로 해보자. 질소를 빼버렸어.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아. 질소를 뺐어. 그럼 얘가 줄었지. 그럼 평형이 깨져요. 그럼 얘를 빼버렸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해? 늘리는 쪽으로 평형이 일어나겠죠. 얘를 줄였으니까. 그럼 얘를 늘리려면 정반응, 역반응 중에 어떤 게 우세하게 일어날까? 역반응이죠. 얘가 자꾸 분해돼 버리면 얘가 다시 늘어나겠지. 하나 더. 암모니아를 선생님은 빼냈어. 줄였어. 농도를 줄였어. 뺐어요? 그럼 얘가 줄었으니까 평형이 깨지겠죠. 그럼 얘를 다시 어떻게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반응? 정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늘리면 줄이고, 줄이면 늘리고.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요. 이런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래프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프 잘 보자. 그래프 보면은 x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y축이 뭐니? 농도. 여기서 말하는 농도는 무슨 농도? 월농도. 그치? 그리고 맨 처음에 수소가 이만큼 있었대요. 수소가. 그리고 질소도 이만큼 있었대요. 농도가. 그리고 암모니아는 요만큼 있었대요. 농도가.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었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농도가 변하지 않네? 네?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네? 그럼 지금 무슨 상태일까? 평형 상태죠. 화학 평형 상태. 그치? 평형이 아니라 그러면은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막 일어날 거 아니야. 더 많이 일어나. 그럼 뭐 얘네가 줄거나 뭐 얘네가 늘거나 또는 얘가 늘거나 얘가 줄거나 막 그럴 거 아니야. 이해했냐? 지금은 농도가 유지되니까 평형 상태야. 그런데 뭘 첨가했대? 질소를 넣었대 선생님이. 응? 여기서 질소를 첨가했어. 첨가. 그러면 질소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죠. 순간적으로. 그치? 농도가. 그치? 그러면 질소를 다시 어떻게 하는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평형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질소를 줄이려면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얘를 줄이려면 암모니아로 바꿔야 되겠지?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됐어? 아, 네. 아니 얘를 넣었잖아 지금은. 그럼 얘를 줄여야 되니까 암모니아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암모니아로 바꾸려면 이 늘어난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니까 암모니아는 어떻게 돼?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들어. 그지? 그럼 얘네 둘이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되는 거니까 수소는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리고 질소도 어떻게 돼? 줄어들죠. 어? 그래서 새로운 어떻게 돼? 평경을 유지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지금 줄어드는 거, 늘어나는 거, 양을 좀 달리했죠. 이게 왜 그래?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개수가 뭐라고? 반응하는 몰수죠. 그러면 질소 1몰 하나랑 수소 3몰이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2몰 생기는 거지. 그럼 질소가 에이씨 잘못 그랬다. 아 오늘 정신이 없다 진짜. 질소가 몇 개 줄어? 한 개 줄 때 수소는 몇 개 줄까? 3개 줄죠. 그쵸? 얘가 한 개랑 얘가 3개 반응하는 거죠. 그럼 질소가 한 개 말라라. 질소가 하나 줄면 수소는 몇 개 줄어? 3개. 3개면은 좀 많이 그래야 되네. 뭐 요만큼까지 그리자. 응? 이렇게 줄어. 그리고 암모니아는 몇 개 늘어? 2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는 저기 뭐야 평형 상태였는데 여기에서 질소를 첨가하면서 새로운 평형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양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 새로운 평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하고 다르지. 그럼 새로운 평형이 되는 거지. 이게 핵심이야. 여기 핵심이고 원리는 알겠지?
입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지금 얘기했던 거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 변화와 평형 이동을 보자. 한번 지울게요. 아, 선생님 진짜 너무 크게 쓰나 글씨를. 근데 너무 또 작게 쓰면은 너네가 보기가 선생님 글씨가 좀 크더라도 알아보기는 편하잖아. 근데 글씨가 작아도 저희에게 확대라는 아주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조그맣게 쓸까? 조그맣게 쓰면 글씨가 더 예뻐지는데. 1포인트 딱. 이제 거기 들어. 얘는 저거 알죠? 멀리 있는 뭐 글씨나 물체가 잘 안 보일 때, 눈으로 안 보일 때 핸드폰 사용하면 되죠. 핸드폰 이 카메라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잘 보이죠. 수업할 때 핸드폰으로 확대해서 보자고? 자, 압력 변화와 평형 이동 한번 볼게요. 너네 압력하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애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구지? 또 다 어디 갔냐? 기체죠. 고체하고 액체도 압력이나 온도의 영향을 받긴 받아요. 하지만 기체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기체에 대해서 나오는 있을 거예요. 기체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처음에 했듯이 고체나 액체, 순수한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평형상수 계산할 때 농도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걔네들은 농도를 따지기가 힘들어서 그치? 그래서 기체들을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 지금 알아듣고 있나? 자 그럼 제목을 압력 변화와 변화와 평형이동 평형이동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다 그랬어? 늘리면 어떻게 해? 늘리는 것 때문에 평형이 깨진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 줄이는 방향 그러면 줄이면 줄였으니까 평형이 깨진 거지 그럼 다시 어떻게 해? 늘리는 방향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했지 그러면 거기 결론이 써 있는데 첫 번째 기체들의 경우를 보통 얘기하는 거야 압력을 높였대 압력을 높이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까? 압력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줄이는 높인다의 반대니까 낮추는 쪽으로 하자 낮추는 방향 그럼 너네 기체들의 압력을 높이면 그러니까 요 안에 기체가 들어있어요. 압력을 높인다는 게 뭐야?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높여준다는 거지. 높였어. 비뚤어지네. 압력을 높였어. 그 만약에 이 상태가 평형이라고 그랬을 때 압력을 증가시키면 평형이 어떻게 돼? 깨져버려. 그러면 자연은 새로운 평형에 다시 도달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압력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 그럼 압력을 낮추려면 얘네들의 입자 개수가 더 늘어나야지 압력이 낮춰질까? 줄어들어야지 압력이 낮춰질까?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너네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1기압이라고 해봐. 보통 우리가 사는 평지 압력이 1기압이지. 그럼 바깥에서 1기압이 누르고 있어. 그럼 이 안에 기체가 있어. 기체들이 벽을 치지. 벽을 치는 압력도 몇 기압일까? 1기압이죠. 그래야지 바깥에서 압력과 기체 압력이 같으니까 부피가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근데 바깥에 압력을 늘렸대. 예를 들어서 2기압으로 늘렸대. 그럼 이 안에 기체 압력도 몇 기압? 2기압이 되는 거지. 그치? 그 압력이 증가했으니까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 압력을 낮추려면 압력을 낮추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더 증가해야 될 그 감소야. 응? 감소해야죠. 왜?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에서 벽을 치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럼 압력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요 안에 안에 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 입자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서 충분하게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돼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자. 그 밑에 그래프 위에 또 암모니아 나왔네. 질소, 수소 반응해서 암모니아 가역 반응이죠. 됐나요? 잘 봐. 지금 평형 상태야. 평형 상태야. 그럼 지금 반응물의 입자 개수가 몇 개니? 질소 분자 1개, 수소 분자 3개죠. 맞니? 몰 묶음수로 하면은 1몰, 3몰이니까 4몰이지, 그치? 그럼 얘는 반응물의 입자 숫자가 4몰, 4개란 말이야. 니네 자꾸 몰을 하면 또 헷갈려 하니까 4개야. 그럼 생성물의 입자 개수는 몇 개냐? 한 번이야. 2개죠. 됐나? 그러면 다시 봐. 압력을 높였어. 평형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면 평형이 깨져요. 그럼 압력을 다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그럼 압력을 낮추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입자 개수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빼는 방향. 그치. 감소시키는 방향. 뚜껑이 막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빼낼 수는 없고, 입자 개수가 안에서 반응을 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 반응이지. 그럼 얘가 입자 개수가 4개고 얘가 2개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정반응을 해야지 입자 개수가 줄니? 역반응을 해야지 입자 개수가 줄니? 정반응이죠. 정반응을 하면 어떻게 돼? 4개의 입자가 반응해서 입자가 몇 개? 2개가 되죠. 그 입자 수가 줄죠. 이게 이해됐어? 왜 어려워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낮추는 방향, 즉 입자 수를 줄이는 방향. 그럼 요 반응에서는 정반응이 일어나는 방향이니까 정반응이 어떻다? 역반응보다 더 무세하게 일어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뭐 손좀 뭐야? H2 더하기 I2는 EHI인데 H 뭐? H2 더하기 I2는 R2? I2 R2? EHI.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오른쪽에 있을 거야. 이건 어때? 반응물의 입자 수도 2개고 생성물도 2개지. 그럼 얘는 저기 뭐야? 이런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 어차피 정반응 일어나도 입자 개수 똑같아지고 역반응이 일어나도 입자 개수 어때? 똑같지, 그치? 그 조금 이따 나올 거야. 잘 물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그럼 얘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계속 얘기하지만 X축, Y축 잘 보세요. X축이 뭐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Y축이 뭐야? 입자수. 여기서는 얘네들 다 분자지, 그지?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수. 근데 거기 프린트에 보니까 암모니아가 이만큼 있네요. 다음 질소가 이만큼 있네요. 수소가 이만큼 있고요. 근데 맨 처음에 이렇게 얘네들의 입자 개수가 유지가 되고 있네. 변화가 없네. 그럼 지금 무슨 상태일까? 평형이야, 평형이 아니야? 평형 상태죠? 그러니까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얘네들의 입자 개수가 똑같은 거지. 그치? 평형 상태. 근데 압력을 어떻게 한다고? 높였어. 여기서 선생님이 요 용기, 응? 요 용기 안에 압력을 높였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압력도 높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압력을 줄이는 방향, 즉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 그럼 이 반응에서는 정반응이 어떻게 돼? 역반응보다 우세하게 일어나야 돼.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면 질소는 많아지기 적어져. 질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얘네 둘이 반응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질소는 분자가 많아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그치? 수소는 감소하는 거죠. 근데 감소하는 비율이 1대3으로 감소하는 거지. 얘 한 개랑 얘 세 개가 반응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입자개수가 증가하는 거지. 2의 비율. 됐니? 그 그래프 그릴 수 있겠니? 질소 어떻게 돼? 응? 1의 비율로 감소해요. 반응하니까, 그치? 수소 반응하니까 감소하니까 3의 비율로 감소해, 그치? 너무 줄였나? 암모니아는 어떻게 돼? 2의 비율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충분하게 주면은 정반응이 맨 처음에 우세하게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역반응 속도도 비슷하게 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여기 지금 빨간색 부분은 뭐야? 평형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다. 됐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거꾸로 압력을 감소시켜주면, 이건 안 쓸게. 거꾸로니까. 압력을 감소시켜주면 이 안에 기체들, 이 안에 물질들의 압력이 줄죠? 그 압력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높이는 거야.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의 압력이 높아지려면 입자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는 쪽으로. 입자 숫자가 증가하려면 정반응보다 무슨 반응이? 역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입자 숫자가 더 증가하겠지, 그치? 됐죠? 그런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배웠어? 농도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 압력 변화에 의한 평형 이동을 배웠죠. 근데 평형 상수, 처음에 평형 상태나 나중에 평형 상태나 평형 상수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뀐다 그랬어요. 얘를 바꾸는 건 온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도 변화나 압력 변화나 처음 상태의 평형 상수와 나중 상태의 평형 상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와 평형 이동이 나오는데, 아까 저기 시준이가 물어본 게 있어요. 물어본 게 128쪽의 매니에 나옵니다. 128쪽 매니. 거기 보면은 1번부터 한번 보자.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에서는 고체나 액체는 압력에 따라 부피가 크게 안 바뀌죠. 기체보다는. 됐니? 크게 안 바뀌므로
압력에 따라서 농도 변화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체나 기체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방금 시준이가 물어본 거, 수소하고 아이오딘이 기체가 반응하면은 아이오딘이나 수소가 되는데 얘네들의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분자 개수가 어때요? 똑같죠? 그지? 똑같으니까 얘는 압력이 바뀌어도 평형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가 뭐였니? 18쪽 안정한 기체들이었지. 그럼 얘네들은 반응을 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럼 안정한 18쪽 기체를 비활성 기체를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기체 분자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겠죠, 그죠? 네? 그래서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 밑에 거는 다 설명한 거야. 다 설명한 거 한번 읽어보시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온도와 평형 이동. 원래 너네 이거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하면서 문제 이게 또 적용하면 또 어렵거든.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지울병을 잠깐 머리 식히고 계시고, 자 136쪽 보자. 온도 변화와 평형 이동. 마지막이야. 온도 변화와 평형 이동. 온도를 바꿨대. 그럼 평형 상태에서 온도도 바꾸면 이제 평형이 어떻게 돼? 깨져버리죠.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론은 뭐야? 만약에 어떤 물질들이 지금 화학 평형에 도달했어. 그래도 온도를 높였대. 그럼 온도를 높여서 평형이 깨져버린 거지. 그리고 온도를 다시 어떻게 하는가? 낮추는 거야. 그치? 그럼 온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거꾸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 그치? 두 개 다 써보자.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저기 나왔네. 이산화질소. 이거 아까 처음에 그 화학 평형 완자측으로 할 때 얘기했죠. 이산화질소 색깔 있다 그랬죠. 기체가 무슨 색깔? 젓갈색, 그지? 젓갈색은 빨간색하고 갈색이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체가 있을 때 얘네끼리 반응해서 뭘로 바뀔 수 있다 그랬어? 사산화이질소. 맞니? 얘는 색깔이 무색. 그럼 반응식 완성시키면 여기 두 개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질소 두 개, 두 개,
산소 4개, 산소 4개. 그치? 근데 얘도 가역 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일어나. 요거가 문제 보통 주어지는데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뀔 때 거기 잘 보면 에너지를 어떻게 한대? 흡수한대, 방출한대? 방출한대. 그리고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 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대? 흡수한대. 너는 이거 그 통합과학 배우는 사람 이제 배우고 중학교 때도 잠깐 나오거든. 에너지 방출하는 게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 발열이죠. 흡수하는 거. 흡열 반응. 그러니까 얘가 발열 반응, 얘가 흡열 반응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온도를 높였다 그러자. 얘가 지금 평형 상태야. 그리고 평형 상수가 K라고 하자. 평형 상수. K였어. 그리고 평형 상태야. 근데 선생님이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추는 방향. 그러면 정반응이 낮출까? 역반응이 낮출까? 정반응, 역반응. 온도를 낮춰야 돼. 그럼 얘네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얘네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의 온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반응 용기가 있어. 네? 잘 봐. 반응 용기에 얘네들이 들어있어. 근데 반응 용기의 온도를 높였어. 그 평형이 깨지지. 그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죠. 그 온도를 낮추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입자들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온도가 낮아지겠지, 용기가. 이해됐나? 네. 이해됐어? 용기 전체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전체. 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그럼 이게 흡수하는 거니까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죠. 요에서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그럼 얘는 거꾸로가 되겠죠. 정반응. 그치. 온도를 낮춰버리면, 이 용기의 온도를 낮춰버리면 온도를 높여야 되잖아. 그치? 그 온도를 높이려면 이런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막 나와야지 용기의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해되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반대니까 이거 위에 것만 하자. 네?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로 그리면 X축 마찬가지 시간이고요. Y축 뭐니? 농도예요. 몰농도지. 아, 농도는 여기서 몰농도예요. 맨 처음에 사산의 이질소가 이 정도가 있었네.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가 이 정도가 있었네. 근데 얘네들의 농도 뭐 입자수라고 해도 상관없어. 응? 그만 끝나. 응. 화장실 아, 급해? 얼른 갔다 와. 모르겠습니다. 시준이 잠깐만 쉬고 있어. 화장실 좀 먹고. 네? 아, 갔다 오라. 아, 시준이 가지고 은달이. 장난치지 마. 화 누르고 왔어요. 누르고 왔다고? 네. 시작했어? 네. 아니 근데 그게 저기 확대를 맞춰야 돼. 확대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어? 봅시다. 자, 시준이를 믿어야 되는데 잘 못 믿겠어. 자, 보자. 그래프로 그려보자. 지금 얘는 두 가지 분자들의 농도, 입자 개수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무슨 상태지? 평형 상태야. 평형이 아니라 그러면 정반응이나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일 거야. 그럼 얘네들이 변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 온도를
높였다 그랬어, 그치? 그 온도를 높여버리면 평형이 어떻게 된다? 깨져버린다. 그럼 깨져버린다라는 건 얘네들의 양이 변한다는 얘기죠. 근데 온도를 높이면 낮추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기의 온도를 올렸다는 거야. 그럼 낮추려면 요 안에 있던 분자들이 반응해서 열을 어떻게 돼? 흡수해야죠. 그래서 용기의 온도가 낮춰지겠지. 이해됐지 그거는? 맞아? 그 흡수하려면 역반응이니까 사산화 이질소는 분자 개수가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가니까. 물론 정반응도 일어나. 근데 정반응보다 역반응이 더 우세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줄어들어요. 이렇게. 아니 대신에 얘는 어떻게 돼?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얘는 많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나 얘가 하나 줄 때 얘가 몇 개 만들어져? 2개. 하나 줄 때 2개 만들어지죠. 하나 줄 때 2개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평형을 이렇게 유지하게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평형이 이동하는 상태고 얘가 뭐가 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거죠. 됐나요? 뭐 이런 식이 되고 중요한 내용들은 그런 거고 그리고 선생님 평형상수 아까 썼잖아. 그 맨 처음에 평형상태일 때 평형상수를 K라고 하면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온도가 바뀌었지. 온도가 바뀌면 평형상수 값은 어떻게 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값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알아주시고 넘어가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지우자. 힘들다. 저 언제 할지 못 정했어요 아직. 뭐라고? 언제 할지 못 정했어요 아직. 뭘? 메시지 보내신 거. 진짜 니네 메시지 보낸 거라고 왜 답변도 없어? 응? 나와서 공부 좀 더 하라 그랬더니 시간 날 때 연락해서 와요. 자, 뒷장에 보면은 이제 정리하는 게 나오는데 평형을 유지하다가 늘리면 줄이고 또 줄이면 늘리는 쪽으로 다시 새로운 평형을 만들지기지. 그 원리를 느샤틀리의 원리라고 해요. 다 종합해서 이름이 참 느샤틀리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느샤틀리애가 만든 거예요? 느샤틀리애. 느샤틀리까지가 아니고 느샤틀리애. 느샤틀리하고 애를 따로 빼면 말이 아니지 않니? 되긴 해요. 되냐? 느샤틀리애야 이름이. 느샤틀리의 원리. 그 책을 먼저 읽어보자. 화학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가 변하면 그 변화를 어떻게 해? 변화했으니까 줄이는 방향. 그렇지?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연은. 그래서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이거를 느샤틀리의 원리. 됐나? 일단 안 써줘도 알지?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농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이거까지 했었죠? 다 배웠으니까. 그럼 어차피 증가하는 거면은 감소하는 거는 다 반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증가하는 것만 해보자. 자, 농도를 증가시켰대요. 농도를 증가하면 농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그럼 농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네? 아, 여기 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치? 얘를 들어야 해. 그냥 요거만 쓰자. 농도를 증가하면 농도를 어떻게? 감소하는 방향. 그치? 얘를 들어야지. 뭐. 그치? 이해가지고. 그다음에 압력을 높였대. 그 압력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면 압력을 낮추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입자수를 어떻게 하는 방향? 그렇죠. 줄이는 방향. 입자수가 줄어들어야지 용기 안에 압력이 낮아지겠죠. 입자수를 줄이는 방향. 그 다음에 온도를 높였대.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낮추는 방향. 그 온도를 낮추려면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흡열 반응을 해야 돼? 발열 반응? 흡열. 걔네들이 열을 흡수해야지 그 용기 온도가 낮아지겠지. 됐나? 흡열 반응.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평형상수는 농도가 변한다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상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도 어때? 안 바뀌어요. 근데 온도만 어떻게 돼? 바뀌죠. 그치? 새로운 평형. 그치? 주의하시고. 그래서 밑에는 우리 생활에서 이런 화학 평형이 일어나는 원리 대표적인 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산소가 이동하는 거. 봐봐. 자, 너네 페포가 있어요. 페포. 이렇게. 그 그림하고 좀 다르게 그릴게요. 폐에 보면은 고기 주머니 뭐가 있어? 페포가 있죠. 그리고 주위에 뭐가 둘러싸고 있니?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죠. 맞아요. 그럼 너네 숨을 쉬면 어떻게 돼? 숨을 쉬면 산소가 폐로 많이 들어오겠죠. 공급되겠죠. 그럼 얘가 혈액에 공급이 돼야 되지. 무슨 현상에 의해서? 확산. 기억나지? 다 배우잖아.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그치? 그리고 산소를 흡수해서 운반하는 애가 누구지? 혈액 속에 적혈구 속에 누구야? 헤모글로빈이지. 맞니? 맞아, 틀려. 맞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거꾸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빼주는 거지. 그치? 그럼 산소만 보자. 그러면 요 반응을 먼저 써볼게. 요거는 중학교 때 반응은 나오질 않죠. 헤모글로빈을 HB라고 써줘요. 헤모글로빈. 그럼 헤모글로빈이 거기 가로칸에 뭐라고 써있어? AQ. AQ가 뭐니? 수용해. 얘가 혈액 속에, 혈액은 액체니까, 그치? 헤모글로빈이 녹아있다라는 거지, 액체 속에. 얘가 누구를 흡수해? 산소를 흡수해, 그치?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한 상태가 되는데, 식으로 쓰면 뭐고, 책에 나온 거지 뭐 이렇게 쓰는데, 얘도 수용액이죠. 얘는 기체고. 자, 근데 봐봐. 개수 맞추면은 이거 4개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요 과정이야. 페포에서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헤모글로빈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요 산소를 가지고 가는 흡수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럼 거기 보세요. 그 그림 바로 위에 우리 몸에서 산소는 보이니? 우리 몸에서 산소는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해서 혈액을 따라 이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에 의해 세포에 산소를 공급한대요. 그럼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얘도 가역 반응인데 이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건 뭐야? 여기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는 반응이죠. 요거 흡수하는 반응, 정반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에서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의 세포로 갔어. 세포로 가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이 세포들한테 산소를 어떻게 해? 공급시켜주죠. 그 공급시켜준다는 거는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다시 어떻게 한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떨어뜨려서 얘한테 준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역반응이지. 됐나? 여기가 됐나? 됐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을 때 자, 산소 농도가 잘 봐. 이거 봐. 다 했어. 산소 농도가 높은 데가 폐포겠니? 우리 몸의 세포겠니? 우리 몸의 세포는 조직세포라는 거죠. 폐포에서 숨을 쉬니까 여기가 산소 농도가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산소 농도가 높을 때 폐포에서 얘기하는 거야. 폐포에서. 조직세포가 아니고. 그치? 그럼 산소 농도가 높아? 그럼 얘가 높아? 그럼 농도가 높으면 이 가역 반응에서 평형이 깨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농도를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산소 농도를 낮추는 방향. 어?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산소 농도를 낮추려면 얘를 줄여야 돼. 그치? 산소가 많으니까.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정반응이죠. 얘가 많으니까 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이렇게 자꾸 반응이 되니까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폐포에서 우리가 숨을 후 들이마시면 산소가 많이 들어오죠. 그럼 산소 농도가 높아져. 그치? 높아지면 얘가 높아졌으니까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야겠지. 그럼 얘를 줄이려면 정반응을 해야 되고 정반응을 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어떻게 다시 흡수하는 쪽으로 그치? 간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폐포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걸 안 쓸게. 헤모글로빈이 폐포로 갔어. 여기는 산소가 많아 부족해? 부족해. 산소가 부족해. 그럼 산소를 다시 어떻게 해? 늘리는 쪽으로. 역반응 없애. 그렇지. 그럼 산소를 늘리려면 얘를 늘리려면 역반응을 해야지 산소가 늘어나겠지. 그러면 헤모글로빈에 붙어있던 산소를 어떻게 해? 다시 떨어뜨려서 내보낸다는 거죠. 헤모글로빈. 네? 이해됐나?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이해가 되겠다. 수동률이라고 있거든. 수동률. 이거 끝내버리자. 네. 오른쪽 보세요. 마지막 몇이죠? 네? 일찍 가면 뭐예요? 아, 찐막이구나.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니까. 욕했지? 여기다가 시즌 욕했지? 아니야? 뭐라 그랬어? 찐막이구나. 아, 찐막? 찐막이 찐으로 막이라는 얘기야? 네, 찐으로 떴어요. 그 마지막 페이지잖아. 그거 남겨두면 뭐해? 그거까지 끝내버리자. 이거 하면 이제 띵띵만 나올 거고 이제. 제 예상컨대 거의 6번까지 갑니다. 네.
얘네 선생님들이 마지막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안 믿죠? 얘는 지루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지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나씩 더하지, 그지? 자, 볼게요. 진짜 마지막이야. 수등률. 뜻이 뭘까? 한자인데 얻는 정도, 얻는 양, 어? 얻어내는 양. 간단히 얘기하면 얻어내는 양. 그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빔이 있으면 그래프 띄우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수증률이 너네 여기 평형 이동에서는 암모니아가 자주 나와요. 암모니아 수증률이 나오는데 너네 암모니아가 우리 생활에 되게 중요해요. 화학 너네 그 맨 앞에서 그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처음에 나왔었지. 비료.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비료를 질소 비료를 만들고 질소 비료를 땅에 뿌려서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한 계기가 된다 했잖아요, 그지? 독가스는 뭐로 만들었어? 독가스는 뭐로 만들었어? 자, 그래서 암모니아 수증률을 보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암모니아 기체가 반응하면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가역 반응이야. 됐죠? 그지? 네. 그리고 거기 그래프를 보면은 요거부터 먼저 볼까?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물질이 암모니아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얘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어떻게 해? 되도록이면은 많이 얻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질소 비료도 많이 생산하고, 그지? 얘를 얻는 게 목적이야. 근데 첫 번째 거기 왼쪽에 보이는데 수증률을 얘를 높이려면 암모니아를 많이 얻으려면 압력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얘를 많이 얻을 수가 있대요. 그 그래프 왼쪽에 보이니? 네? 압력이 높을수록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해 줄게. 그 다음 두 번째 온도는 어떨수록 적당할수록. 적당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높은 거 낮은 거 중에 낮을수록 일단 이런 조건일 때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걸로 한번 생각해보자. 압력이 높으면 압력이 높고 이게 다 기체지. 봐봐. 압력을 높이면 요 안에 기체 압력이 높아지지. 그 압력을 다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줄이려고 그러죠. 그 압력을 줄이려고 그러면 요 안에 입자수가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적어져야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입자가 몇 개야? 입자수가 몇 개야? 한 개, 4개잖아, 그치? 여기 입자 숫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입자 숫자를 줄이려면 정반응을 많이 해야 돼, 역반응을 많이 해야 돼? 정반응을 많이 해야죠. 그럼 정반응을 많이 하면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이 되겠죠.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을 많이 해서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왜 그럴까? 거기 보면은 저기 써있죠? 이거까지는 외울 필요 없는데 얘네들이 반응하는 게 무슨 데 있을까? 에너지 뭐라고 써있어? 방출이라고 써있어. 이게 발열 반응이네. 그 다음에 역반응이 뭐라고 돼 있어? 흡열 반응이라고 돼 있어. 흡열. 됐니? 빨리 하기 위해서 대충 쓴다. 봐봐. 됐니? 그리고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온도를 다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그 온도를 높이려면 요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 분자들이 발열해야 돼, 흡열해? 발열해야지 용기 온도가 올라가겠죠. 됐나? 그 발열이니까 정반응이지.
그래서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면 암모니아가 어떻게 된다? 많이 얻어낼 수가 있다. 요 기체들을 넣고. 네? 그런데 너네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분자들의 운동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 운동성이 떨어지면 걔네들이 접촉하는 횟수도 적어지고 반응을 잘 할 수 있냐. 그래서 너네 보통 화학 반응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을 잘하지.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효율이 떨어져요. 그치?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오히려 반응이 더 안 되는 효과가 생겨버린다. 응?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그래프가 뭐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압력과 온도 조건 하에서 공업적으로 어떻게 되죠? 암모니아를 합성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을수록. 네? 무슨 말 이해됐나? 그런 내용들이 있고 밑에는 이거 실험으로 하는 건데 진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너네는 선행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했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가 정식적으로 이제 더 배울 기회 있으면 이걸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하고 그다음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몇 분이야? 아직 정말 안 됐지?